자, 이번에는 이제 그 특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올바른 전월세 계약서 작성법의 마지막 강의로 제5강 계약서 작성이면 364에서 390쪽에 있는 건데 상가 건물 전월세 계약서 이 계약서와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인데 상가 건물은 집합 건물도 있고 일반 상가 건물도 있죠. 네. 집합 건물은 그 집합 건물이 형성이 되고 나가지고는 그 토지 지분은 대지권은 이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종된 권리, 종물 내지 종된 권리로서 일차가 되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게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하면 제20조에 분리처분 금지가 있죠. 이제 20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별도의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단독주택, 다가주택, 또 일반 상가 건물, 이 건물도 일반 상가 건물은 땅하고 건물의 한 사람 소유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경우 있을 때에 상가 건물도 이렇게 집합 건물하고 일반적인 독립 건물인 이 상가 건물이 있을 때에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또는 이제 점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 양수할 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상가를 얻을 때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한번 지금 성남에서 부동산 하는 것도 얻을 때 보니까 집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사무실을 얻으니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옛날에 중개법인 할 때 한 공인중개사를 한 15명씩 데리고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도 제가 사람을 안 쓰고 혼자서 하는 게 그거 이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게으른 사람 제일 싫거든요. 지각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런 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성남에다가 이제 재개발 지금 한 15년 전에 사무실을 내줬으니까 그 당시에는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전인데 오픈하고 나서 한 2, 3년 돼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여자가 지금은 나이가 한 50 넘어서 한 사람이 50 넘었고 한 사람 벌써 40대 중반이 됐네요. 옛날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부동산을 이 사무실을 얻으려는데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얻어주마. 그랬더니 내가 이제 몸은 대표고 막 이거 하니까 거드름만 피고 막 이게 좀 무게만 잡을 줄 알지 그런 거 못할 줄 알잖아요. 아까 내가 빵집부터 주변에 싹 돌았어요. 다니면서 이 물건 하나씩 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장사 잘 되는 게 어딨어요. 불만이 많죠. 그러면 가게 내놓으실 생각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철물점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권리금을 2,500을 달래요. 응? 그래서 깎아가지고 1,500만 원에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저 얻은 거죠. 중개수로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동희의 그 능력을 본 거죠.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순진해 보이죠? 제 마음에 그 머릿속에는 몇 마리가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공부를 하니까 더 그런 능력이 더 지혜로운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겉으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또 이제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런 거 쓰죠. 이런 거 임차권을 팔 때는 어떠냐면 원래는 임차인하고 먼저 권리 양수도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임대인하고 다시 본래의 계약을 또 써야죠. 그래서 그걸 잘하고 근데 또 내가 그 잔금을 치를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잔금 칠 때는 주인한테 먼저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는 거는 나중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끌고 다니는 거죠. 걔한테 먼저 주고 주인하고 계약할 때는 협조를 안 해. 여러분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정직하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정직이 뭐 네가 써먹으려는 용어냐 이게. 정직한 사람 없어요. 다문 나갈 때 권리금 미리 주고 나오잖아요. 다문 나갈 때 뭐 집기 뭐 그냥 집어가고 집 가져갈 때 그걸 왜 가져갔냐 그러면 그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요.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은 고객 카드가 있거든. 고객 컴퓨터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몇만 명이 돼요. 그게 있어야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져가 버리면요. 그 권리금 준 게 큰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 버려. 그걸 승계하고 돈을 컴퓨터를 놓고 그걸 못 가져가게 한 상태에서 권리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전이에요. 어쨌든 집합건물 계약서를 쓸 때에는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보호상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 이럴 때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와 계약하기. 그때는 임차할 상가를 방문해서 현황 파악과 업종이 영업 용도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업종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여기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는 게 되거든요. 영업을 방문해 보니까 임차인이 영업하기에 적당한 면적이고 주변이 상권이 우수한 편이다. 그래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업종이 상가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건축물 대장을 갖고요. 해당 관고세의 담당 공무원에게 통해서 이것이 허가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방 관계 시설이 적합한지 또는 전기 용량이 다르면 이거 다시 승합해야 돼. 이거 돈 꽤 들어가 이거. 승합하는 게. 이거 집주인이 안 해줘요 이거 건물주가.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고서 나는 난 있는 그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 쓴 거지 이거 내가 해결하니까 그럼 누가 영업할 임차인이 해줘야 돼. 임차인이 약자예요. 이게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 영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1종이어야 하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을 2종으로 상향할 때 이것도 돈 들어가요. 가능한데 그 상향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임대인에게 요구했으나 그런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할 수 없이 중개업자한테 이제 공동 부담으로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동일업종 제한해. 이 동일업종이 왜 되냐면 우리나라 참 보면 하나의 건물 크잖아요. 그 건물에 업종 제한이 있어요. 뭐 그 건물에 뭐 미용실을 하나로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이제 교화 신도시를 가서 제 지인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상가 점포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계약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2년 3년 있다가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미용실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랬는데 그 3층에 있는 1층에 있는 점포인데 3층에 있는 미용실이 그 업종 제한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영업금지 가처분 때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 채권 가압류 들어오고 그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걸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이 있는 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상가 번영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면 볼 수 있어요. 이런 약정을. 응?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은 신경 안 쓰면 머리는 안 아프죠? 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떼우면 돼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떼어도 되죠? 돈 많으면 돈으로 떼어야 괜찮아요.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 시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사망한 지 한 3일 되신 분이 매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100억을 딱 갖다 놓으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진짜로 알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돈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이 임차할 부동산에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그 상가 건물에 주택이 아니고 상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가를 봐야죠. 집합 건물 202호 상가 시세와 전월세를 파악해라. 또 건물 인도 시비를 그리고
보호 대상이냐, 한산보증 초과되냐, 범위 내에 있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등기부를 확인해서 소유자가 누군가인가, 그리고 이 점포가 구분상가가 집합건물 대지권이 있는지 대지권이 있는지 아니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라. 그래서 그런 게 이상이 없으면 토지별도 등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거죠. 이 토지별도 등 나중에 대지권을 없애버리는 ING.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소사의 역에 보면 그 다세주택이 공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았는데 그때 토지별도 등기가 있었어요. 토지별도 등 인수권인데 제가 그때 토지별도 등기 뭔지 모르고 낙찰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에 팔았는데 거기에 그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걸 산 사람도 몰라요. 토지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거 있는데 소유권 나는데 전혀 세이 없다. 그래서 살았어요. 네? 잘했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란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면 어떤 장사를 하잖아요. 제가 화장품 장사를 오래 따라 장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1,000원에 떼어오고 나서 2,000원에 왔다라고 3,000원에 팔잖아요. 근데 1,000원에 떼어왔다고 3,000원에 팔면은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은 영업적인 마인드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지. 어쨌든 이런 거예요. 상가 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대리인 이수미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에 위임령 인감증명서와 인감도. 근데 항상은 위임장 있잖아요. 위임장. 이 위임장에 위임 내용이 어떤가를 다 읽어봐야 돼요. 이 위임 내용이 초과되는 위임장은 대리인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임장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 대리인 보낼 때는 어떤 거냐면 계약하고서 작성, 그 다음에 이런 작성하는 걸 위임하고, 단지 매매가라든가 임대보증금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은 이제 위임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임대인, 즉 소유자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서 결정한 다음에 한다.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이라든가 또는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지금은 반드시 거기다 계좌 쓰는 거예요. 임대인의 통장에 또는 매수인의 통장에 이체된 것만 이제 그 매매대금을 보고 또는 임대차 보증을 보고, 입금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임대보증 전월세 보증금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 위임 내용은 임대보증금 이체 내역까지 위임장이 권한을 준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통장으로 이체되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런 데를 꼭 써야 돼요. 그 내용을 안 쓰면은 그 내용을 이쁘게 쓰면 되죠. 뭐 책을 쓸 때는 이쁘게 쓰지만 여러분 계약서 쓸 때는 이제 그런 전달돼서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써야 돼요. 대학생이 읽어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계약서는 잘못 쓴 거예요. 초등학생이 읽어보고 아빠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세요. 쉽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그게 바로 계약이 효력이 정확하게 효력이 생기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계약서를 보면요,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 및 시설비로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호를 받았을까? 이 사례는 381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합금 상가에서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이제 보면 이 집합건물 써 있죠? 일반 상가는 인가별 상가라고 계약서 아예 용역이 이것이 그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욕, 네이버 카페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욕이 들어가면요 90개 정도가 여기 다 분리돼서 이게 집합건물 일반 상가로 다 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근데 한꺼번에 다운받도록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90번을 다운받아요. 왜냐면 저도 그거 작성을 하는데 한 달을 걸렸고, 한 달이면 2달 동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면 되죠? 같이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카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 얼굴을 보라니, 잘생긴 얼굴을. 그래서 만드는 거죠. 꼭 90번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운받는 걸 갖다가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불만 있으면 다운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상가니까 월세 70만원과 부가세 7만원, 총 77만원을 매월 4일 후불 또는 선불로 지불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바꿔주면 돼요. 기간이 연장은 상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종 초과되지 5년을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금 임대차법 제10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6개월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을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 동일한 묵시업갱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묵시업갱신은 환상보증인 범위 내의 임차인만 상임법 제10조 사항의 보호를 받고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민법에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1학기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환산분 초과되는 사람들은 묵식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묵식갱신이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 일반 임대차도 계약갱신을 요구하자고 묵식갱신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6개월 동안 이 묵식갱신이 되고 나서는 6개월이 지나면 계약갱신 통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민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아예 이 제4조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요거 위 상가는 2006년 2월 등기된 우리 채권 8,400만 원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다. 위 상가는 계약 시 영업할 업종 제한이나 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후 확인하기로 보통 확인하고 계약 후 확인하게 되거든요. 확인하기로 했으므로 이러한 영업 제한이 있어서 임차인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낸다. 이게 약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월참 70주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매월 30일 후불로 임대인 계좌에 지원한다. 또는 선불로 지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기간 종료에 임차인이 퇴거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제 임대인은 상가 권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데 꼭 쓰죠.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부대시설 등은 계약기간 종료되면 위 계약 내용 8조에 따라 임대시 상태로 원상복귀해야 된다. 상가는 이렇게 이런 기존에 설치한 걸 갖다가 원상복구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안 넣는 것보단 넣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공인중개사 계약 쓸 때는 이런 내용을 꼭 그래서 상가임대차 계약 쓸 때는 요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입맛대로 집어넣고 또 이거 이에 더 필요한 거 있다면 또 추가로 집어넣으면 그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작을 수가 있죠. 그럼 별도로 약정서를 쓰면 돼요. 약정서 별도. 약정서 제목은 이런 A4 용지에다가 그냥 계약 합의 약정서. 여기에는 갑, 인두고, 을 해가지고 상기인들은 그 계약서의 투약성이 난이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 내용의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해서 1, 2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갑, 누구, 을 이렇게 자필 서명 내용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이 내용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정도로 쓰면 된다. 초등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계약 내용에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아직 깔끔하게 써야 돼. 그리고 좀 다툼이 생기는 거는 2번, 3번 쓸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서. 그러면 그 계약 효력이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럼 판사는 내 편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일반 상가에서 계약하는 걸 한번 좀 볼까요? 일반 상가에서.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상가는 계약서 쓸 때는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계약하기.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이게 환산보증 초과되는 걸 옛날에 만들어서래. 지금은 환산보증 초과돼도 상가임대차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지금은 여기 뭐 환산보증 초과되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가 계약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거 지금은 아무리 교정을 하고 막 해도 이 노티는 부분 이거는 환산보증 초과돼도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죠.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잡는다. 임차인 상가를 방문할 때 파악과 업종과 영업 용도가 적합한지를 파악한다. 임차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고 그 다른 임차인이 있는가를 본다. 또 상가 건물 시세와 등기된 선수채권과 다른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인도 시기를 조율한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된 이제 권리 내용들을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된 임차인 여부를 보고 상가 건물 임차인보다 선수채권이 있다면 등기부에 등기된 선수채권이 있는 상태로 계약할 수도 있고 또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할 수도 있고 상가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태에서 계약하는 조건 이런 조건도 할 수 있고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할 때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규정을 넣을 수 있다. 이게 계약 위약금 조항이 되는 위약금입니다. 임대할 상가 부분과 임차 부분이 지불 방법과 건물 인도 시기를 하다. 등기부에 낙찰하지 않은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을 한다. 이렇게 위약금 조항은 해약금은 없어도 당연히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거고요. 위약금 조항은 이거를 조항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 위약금을 제도가 계약을 상대방이 깼을 때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하는 거죠. 그 위약금 조항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약은 이제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계약을 깨게 될 상황에는 없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개사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길 그래 중개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넣고 위약금 조항을 높게 놓는 게 좋죠. 그렇지만 계약 당사자의 계약이 깨야 되는 사람은 위약금 조항이 자기한테 비수가 돼서 자기 가슴을 찔르게 되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에요. 양면의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쨌든 권리금 및 시설비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고받았을까? 이거 아까 전반에 설명을 못했던 거죠? 예. 권리금 시설비로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고받았을까?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수나 매출 등을 증가시켰을 때 또는 상권이 우수한 위치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어서 영업을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시설비 지급하고 입주한 임차인 등이 새로운 임차인 등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주고받는 있었던 금액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인이 누가 돼도 상가의 목적이 달성하면 임대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개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위해서 다툼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제도로 상가금 임대차 법률 제10조 2사가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에 시행되어야 됐다. 이 규정은 종전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 전에 설명했고요. 어쨌든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계약서 금액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3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35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게 250만 원이 되고 여기 25만 원이 되고 275만 원이 되는데 오타가 나온 거예요. 수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이하게는 250으로 돼 있어요. 부가세 25만 원 가지고 275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죠. 275만 원이 맞죠? 이게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 이번에는 뭐냐 우리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죠. 임차권 양도는 자기 임차인의 지위를 파는 거죠. 그럴 때 권리금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 넘겨가 자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게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이거든요. 그걸 부동산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고 써요. 이렇게.
이거는 1차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음식점 영업권과 시설, 비품, 밀체에 대해서 매매 대금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원래 이 권리 양수도만 계약서 쓰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꽝 되는 거 꽝. 권리금 준 걸 다 날려버리는 거죠. 사실 그런 계약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권리금 계약은 10%만 지급하고 그 임대인이 하고 계약이 완료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고 그 반대로 잔금을 치를 때는요 임대인 걸 먼저 지급해. 그러면 일단은 임대차 계약은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약자냐? 권리금 받을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죠. 권리금을 다 줄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용 같은 거 다 알아야지 새로운 건물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집기 같은 거 다 못 가져가. 집기를. 어떻게 가져? 집기 가지고 권리금 안 주기죠? 집기. 그래서 모든 거를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없던 것까지도 못 가져가게 되고 그거 가져가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주인하고 계약했으니까 뭐 권리금 안 줘도 상관없죠? 내가 임차인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서를 이행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거 끝난 거야. 내가 이제 계약을 내 손에 놓고 좌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냐면 계약을 할 때는 권리양수도 계약을 먼저 하고 임대인하고 바로 그날 이제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는 임대인한테 잔금을 먼저 치러서 계약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권리금은 가장 늦게 주는 거예요. 뭐 꼬투리가 있다. 비품이 조금 빠진 게 있다 그러면 권리금을 10% 정도 남겨놓고 20% 남겨놓고 주는 거예요. 그걸 원상 복구해주는 조건으로 주는 조건이고 그게 싫으면 주면 네가 손해서 재판하든 뭐든 해라. 재판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유리한 계약이 된다.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계에서 진행하는 방법 작성 방법은 이 1번부터 2번 이런 내용들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빠짐없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특강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부동 권리 양도 양수계약서 쓰면 이렇게 그 양도 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 권리금이죠. 권리금. 계약금 등록하고 여기에 보면 양도 양수할 대상 물건이 권리 양도 계약 내용을 보면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종전 임대차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350이 돼 있죠? 이것도 275만 원을 바꿔야죠. 이거는 250만 원 앞으로 가서 또 만들어놔야죠. 요거는 350이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환상보증을 초과되는 거로 요번에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이거 350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여기에 보면은 양도 5년간은 이런 게 요 계약서에 이거 미세히 꼭 넣어야 돼요. 양도인은 영업소를 양도하고 향후 5년간 주변에서 5km 범위 내에서 동일 업종, 유사 업종을 영업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는 지불한 권리세금을 3배를 배당하게 한다. 실무에서 이거 많이 써. 실무에는 많아. 실무에는. 아까 거랑 바꾸고 이건 바꾸면 안 돼요? 나중에 임대차가 여기 임대차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요. 이제 이게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러네요. 어쨌든 250으로 바꾸시면 바꿔야겠네요. 250 바꿔야 돼요. 250 바꾸는 게 맞아요.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이거 250이 맞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향후 5년이 한다. 그리고 양수인이 동일 업종 영업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승인 좀 필요한 것 제공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현업종이 영업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불한 본전은 반환한다. 이게 약정해제죠. 계약 실무에서는 권리계약서를 작성 후 해당 관공서에서 승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임대인과 본계약을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 양수인이 동일 업종이 아니고 타 업종일 때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셔가지고 작성하면 된다. 3개 다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간단히. 또는 이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인수의 비품 목록들을 여기다 다 기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재해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만든 이제 그 권리 양수도 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고,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50만 원이죠. 여기는 25만 원, 27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특약사항에서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하면 되는 거죠. 조금 저거는 이제 이거는 법무부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법무부의 권리양수도 계약서를 만든 건데, 이제 이게 좀 이거보다는 제가 만든 계약서가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건 이렇게. 이 앞에는 제가 275만 원이 맞고요. 법무부가 만든 건 350만 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환상보증 초과되는 걸 갖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권리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은 거는, 특히 권리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양수를 먼저 작성하고, 그 계약서가 바로 김동희 부사모의 그 부사모에 보면, 교수의 부사모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걸 보고 작성을 하고, 그리고 계약 권리금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그리고 이 잔금을 치를 때에는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권리 양수 계약에 의한 그 양수도 계약에 의한 이제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그래야만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본인한테 그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서에 잔금 치르는 날짜하고 네. 권리금 양수하는 계약서에 잔금 치르는 하고 네. 동일 날짜로 하지 말고 네. 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에 그 잔금 치르는 날 먼저 하루든 이틀이든 빨리 하고, 네. 권리금 그 부분은 나중에 잔금 치르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겠네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 아는 거죠. 그럼 누가 임차인은 아니, 계약은 똑같은 날짜에 하되 잔금 치르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권리금 받고 파는데 먼저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면 이 권리금 계약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그럼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이 얼마만큼 보호를 받느냐 좀 흔들리는 계약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권리금 계약은 하긴 하는데 네. 먼저 하죠. 네. 임대차 계약이 잔금 처리하는 기간을 네. 내가 권리금 계약에 잔금 치르는 날보다 네. 더 빨리 이제 잔금을 치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그거는 그렇게 하죠. 같은 날 잔금을, 임대차 계약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권리금 잔금을 받게끔 이렇게 하죠. 그걸 하루 이틀 있다가 권리금 잔금을 받는 일은 안 하죠.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날. 임대인이 이제 사정에 따라서 그날이 이제 못 오게 된다든가 연기되면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임대차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권리 양도 계약서가 하루 이틀 이게 늦춰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 임차인이 권리금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연기해 주나요? 실무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거는 이론적인 생각이죠. 실무에서는 서로 그냥 즉시 돈 받고 나가려고 하죠. 자, 오늘 특강을, 제 5강에 거쳐서 특강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